정말 약속을 안 지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에도 맨날 공부하라 그래서 지겨울 텐데 이 책 소개마저도 공부하라는 내용이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해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유배 안 당하고 업적은 좀 못 남기는 쪽을 택하는 게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분은. 이 책은 잠깐 무조건 딱딱합니다.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NGO 사회혁신학과의 임정근 교수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리더를 양성하는 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육을 해왔고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개할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이 책은 다산 선생이 강진의 유배를 당해 있던 동안 아들, 형님 등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엮은 책입니다. 편지들을 엮은 책이니까 딱딱한 이론이나 정책들이 들어있지 않고 아주 개인적이며 그 내용은 가족에 대한 염려와 당부, 아들들에 대한 가르침, 둘째 형님인 정약전 선생과의 학문적인 대화와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산 선생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하지만 정조대왕 붕어 후 40세부터 18년간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외로운 유배지에서 저술에 집중했으니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까요?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일 때 구원의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산의 대답은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하고 정진하라. 벼슬도 못하고 다른 욕심도 가질 수 없는 지금이 기회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에 책을 잡고 글을 썼던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은 역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산 선생은 인생의 목표와 가치, 구체적인 공부 방법, 집안 돌보기 등에 대해 엄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가르침을 아들들에게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느냐? 영원히 패족으로 지내버릴 것이냐? 너야말로 참으로 독수할 때를 만났다. 가문이 망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처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것 아니겠느냐? 패족에서 재주 있는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근본 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여 진면목과 바른 뼈대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가히 혹독하고 절망적인 유배생활 속에서 조선 최대의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바깥 활동도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 마치 유배 생활과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사회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다산의 마음과 가르침에서 불굴의 선한 의지와 멈추지 않는 진리 탐구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대학의 학생들, 동문들이죠.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생업과 일상생활로 바쁜 중에도 공부에 뜻을 세운 특별한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다산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적인으로 우리 대학 문예창작학과의 이봉일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이봉일 교수님께서는 매우 폭넓은 인문학적 상상력의 세계를 품으신 분입니다. 시원하고 구수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료들께 깊은 우정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